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회가 준비 중인 임시사무실로 첫 출근했습니다. 지금 후보자로 지명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여전히 국민권익위원장직도 겸직하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사안 권영철 대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김홍일 후보자가 그러니까 방통위원장 후보자로서 첫 출근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게 지난주 수요일 예. 6일이었거든요. 일주일 만에 과천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임시사무실로 출근을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검사 출신으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우려를 잘 듣고 있고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법조계와 공직을 거치면서 쌓아온 법률 지식이나 규제와 관련된 여러 경험을 토대로 맡겨진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첫 출근 소감 잠시 들어보시죠. 제가 하여튼 절차를 거쳐서 방통위원장에 임명이 된다면 방송의 그리고 통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정말 성실히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나서면서 지금 한 발언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국민권익위원장직을 아직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권익위원장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도 출석을 했고요. 네. 그리고 오늘 기자들의 질문에 휴가를 냈다고 했거든요. 휴가를 내고 그 대목 후보자 신분으로 예, 나왔다.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휴가 내신 건지 그 겸임 권익위원장 겸직 논란도 있는데요. 임직을 왜 안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휴가를 했고요. 제가 적절한 시기에 정리하겠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정리하겠다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는 좀 취재를 해보셨나요? 군익위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아마 처음에 이제 퇴임식 일정을 잡았다가 무기 연기한다 이런 얘기가 들렸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군익위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니까 퇴임식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유는 위원장 본인만 아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법적으로는 이게 지금 문제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행안부나 법제처, 중앙인사위원회 등에서 고위직을 지내는 경험자들에게 물어보니까 법적인 규정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안다. 예. 법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요. 그러면서도 자연스럽지 않고 순리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답들을 했어요. 네. 또 인사 문제는 법 규정보다는 관행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인사를 담당했던 전직 장관급 인사는 그런 경우 자동으로 면직 처리했는데 형식 논리로 따지면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이해가 잘 안 된다. 자연스럽지도 못하고 상식과 순리에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방금 전에 권익위 내부에서도 이유는 김홍일 원익위원장만 아마 아실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네. 직접 또 김홍일 위원장한테 확인을 해보셨나요? 네, 위원장에게 이제 그 질문을 했는데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고요. 아침에 말씀드린 내용 외에 더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답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들어보셨던 대로 제가 적절한 시기에 정리하겠다 이게 답인 것이죠. 예. 이 말은 아마 인사청문회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권익위원장 신분을 유지하겠다는 걸로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얼마 전에 조희대 대법관이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후에 인사청문회에 임했죠. 그대로 대법관 신분을 유지하면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도 재판관 신분을 유지하면서 인사청문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은 연결되는 자리는 아니지만은 아마 지금 그 김홍일 후보자의 말은 이런 연장선상에서 답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계속 그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방통위원장의 청문회 자리에서 아마 낙마를 하게 되면 권익위원장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대법관이 대법원장으로 가거나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가는 건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잖아요. 예. 그런데 권익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 가는 건 완전히 다른 이직인데 민주당 가방위원들이 성명을 내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방통위원장 청문회에서 낙마하면 권익위로 돌아갈 텐가. 스스로도 방통위원장 청문회를 통과할 자신이 없다는 자기 고백이냐. 국민이 우습고 국회가 만만하지 않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예. 그럼 방통위 같은 경우는 이제 김홍희 위원장이 만약에 취임을 하게 되면은 5인 체제로 좀 정상화가 되는 건가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민주당이 아직 김홍일 위원장의 청문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은 22일 크리스마스 연휴 전에 하자는 쪽이고 예. 민주당은 지나서 27일이나 28일쯤 하자는 쪽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청문회 일정이 잡히면은 공석 중인 방금 말씀드린 국회 추천
방통위 상임위 세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네네. 이 자리에 대해서 이제 일정을 논의할 걸로 보이는데 민주당에서는 신임 방통위원장이 취임하는 일정에 맞춰서 정상화하자는 쪽 입장이고 아직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5인 체제로 구성되지 못하고 2인 체제로 중요 정책을 결정할 경우에 이게 탄핵 사유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 여당에서도 신임 방통위원장 취임에 맞춰서 상임위원들을 추천하지 않겠냐 이렇게 관측은 되고 있습니다. 김홍일 후보자가 검사실을 별명이 제가 야근곰이라고 불린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분이 무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뻔히 탄핵될 걸 알면서 그대로 가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통위 이제 상임위원 후보로는 국민의힘에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거론되고 있고 예.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과방위 그 안정상 수석 전문위원이 유력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였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컷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